인생 공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공부 100몇 화! 예, 이제 자연스럽게 몇 화. 예. 110화 됐나?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데 요즘에 뇌가 포화 상태여갖고 그렇죠. 일을 너무 많이 해갖고 보이는 팟빵 여러분들 제 입술 터진 거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 입술 제가 안에 뭐였죠? 따끔따끔하게 된 걸 뭐라 그러죠? 예전에 입덧이라고. 입덧? 입덧 이거잖아. 아니 예전에 입덧. 내가 입덧이라 그랬잖아요. 혓바늘인가 이게? 혓바늘. 그래서 입덧이라 그랬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죠. 저는 유식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식하고 이렇게 너 지금도 나 비아냥거린 거야? 아니, 근데 입덧 네가 그랬다고? 제가 그랬다고 옛날에. 그래서 뭔가 지금 비아냥거린 거예요. 웃을 일 아니네. 네. 일상적이니까. 나는 본인이 얘기했을 때 웃겼거든. 근데 일상적이라고. 일상적이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노력 제대로 하면 누구나 발전할 수 있습니다. 희망의 아이콘 신박사 박사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진짜예요. 저는 진짜 무식하다니까요. 다 의식적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지. 그럼 오늘도 이제 고 작가님이 특강을 해주시고 제가 옆에서 드립을 치고 웅이사님이 열심히 청강을 할 텐데 특강보다 드립 방송이지 뭐. 예. 왜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되게 정제되고 차분하고 일목요약한 이렇게 일목요약하게 해놔. 일목요약. 잠깐 지금 입덧이래 또. 혓바늘이 나서 그래. 여러분 아파갖고 그래. 일목요연한 방송은 체인지 그라운드를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뭐 특강도 있고 뭐도 있죠? 제가 따로 강연하는 것도 있고 멘토링 프로젝트 강연도 있고 다양한 강연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약속드렸죠? 그리고 저희는 그리고 책 보면서 보거나 뭐 이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모든 걸 답해드릴 수 없지만 이거는 그 PD분들이 취합을 해갖고 저희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핵심적인 거는 웬만하면 대답해드리려고 노력하니까 그렇죠. 저희가 너무 검토할 게 많아서 그런 건 다 못 보는 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그래도 저희는 이게 최대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저는 요즘에 그렇게 소통하거든요. 누군가 서평 올려주시면은 제가 서평 그 허락 받고 갖고 온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서평에 제가 느낀 점 그 뭐죠? 기대승하고 누구 뭐죠? 그거 옛날에 웅이선 기대승이랑 누구랑 편지 주고 받았었죠? 이황인가? 태계 이황이랑 기대승이랑 그 편지 주고 받으면서 모르겠어요. 다 몰라? 여기 다 무식해갖고 큰일 났네. 황이랑 오성과 한음? 안 되겠다. 더 이상 말하면 무식이 너무 많이 탄로나서 오성가능이 아니라 그 기대승이랑 태계 이황인가? 그거 이렇게 편지 주고 받은 거 옛날에. 이론 그거 하듯이 저랑 여러분이랑 저랑 여러분이랑 서평으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저희가 하면서 왜 이쪽을 무식하냐면 이쪽에 관심도 없고 이쪽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어요 사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몰라요. 당연하죠. 연대 카이스트 나와도 오성과 하는 드립 나오잖아요. 오성과 하는 같은 소리 말도 안 되는 드립 나오잖아 지금. 근데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아니 싱가포르 뭐 박사 받으면 뭐 합니까? 일목요약이랑 공부하시면 됩니다. 입덧이라 그러고 그렇죠. 자기 분야에 공부 열심히 하시면 다 탑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일체월장이 나와갖고 이제 막 너무 주옥 같은 서평들이 막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옛날에 완벽한 공부법 때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해줬어요. 이거 마케팅의 승리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마케팅으로 순간 폭발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책이 팔리지는 않아요. 서평이 계속 쏟아져 나와줘야 돼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조작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뭐 조작할 마음도 없고 조작을 해서는 안 되고.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래 그분들이 다 맞다 칩시다. 마케팅 승리는 저희가 마케팅을 잘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책 읽고 마케팅을 잘하셔야 돼요. 본인이 마케팅을 잘하신다면 이제 일취월장 그분들은 완벽한 공부법에 실망하신 분들 일취월장은 꼭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돈 많이 벌고 싶고 일 잘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케팅을 잘했다면서요. 그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다 대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러니까 좀 그 김봉진 대표 배달의 민족 그 김봉진 대표 자선가 부자죠? 그 진짜 말이 공감이 가는 게 그거예요. 불평한다고 바뀌는 건 없다고. 이게 뭔가 얘네가 잘하는 거 있으면 배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일목요연하게 책에다 다 적어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강연도 보시고 뭐 블로그 서평글도 올라오시면 다른 분들 이렇게 읽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내면 서평
그 글 쓰신 것처럼 서평주의 같이 나눠볼 거 할 얘기 또 여러 가지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들 또 방송으로 같이 해드리면 좋겠네요. 아 제가 서평도 한번 리뷰도 방송을 해드릴 거고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예. 너무 다양한 스토리가 올라서 저희가 모르는 얘기들이. 근데 저희도 배울 게 되게 많으니까.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특강 제목은 부하 직원이 임원보다 빨리 직원이 죽는- 임원보다 빨리 죽는 이유. 왜입니다. 왜? 예, 저희 이제 조직편에 나오는 예. 내용인데 이거를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는 보통 임원들이 스트레스에 빨리 뭐 아프거나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임원이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왜냐면 의사 결정권자로서 의사 결정 하나에 그 압박감. 스트레스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또 그만한 돈을 받는다고 네.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진짜 그런가 항상 중요한 게 진짜 그런가를 확인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빨리 죽는가 하면은 뭘 하면 됩니까? 통계를 내보면 그렇죠. 되겠죠. 그래서 평균 수명을. 영국에서 연구를 해봤어요. 봤더니 이거 웬걸? 임원보다 부하 직원이 죽을 조기 사망률이 4배나 많은 거예요. 훨씬 빨리 죽어요. 훨씬. 그리고 각종 질병이 훨씬 많은 거예요. 왜 그렇지? 또 알아본 겁니다. 알아본 결과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왜 언제 발생하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밝힌 것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우리가 새로운 상황이 있거나 불확실한 상황이 있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쥐를 놓고 연구를 했을 때에도 충격의 강도보다 충격의 타이밍이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막 이렇게 강하다 하더라도 예측 가능하거나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덜 받는데 언제 이게 터질지 모르는 거죠. 아픔이. 그게 스트레스를 훨씬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충격을 받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느냐,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 그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차이로 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안 받고 차이 있는 거죠. 이거를 빗대어 보면 임원이나 상사는 불확실한 게 덜해요. 본인이 오더를 내리고. 게다가 부하 직원이 비유 맞춥니까? 상사가 비유 맞춥니까? 대부분은 좋은 회사는 상사 비유 맞춰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비율을 맞추죠. 정말? 네. 진짜? 항상 직원들 눈치 보고 제가 최고 의사결정관인데 항상 이용구 대표 눈치 보고 이용구 대표가 이렇게 손만 올려도 아유 무서워 맨날 이러고 그렇죠. 또 블랙스완 나온다? 언제 블랙스완 나올까? 너무 무서워. 블랙스완 언제 나올까? 빨리 죽을 것 같아. 블랙스완 나올까 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다 당연히 상사가 어떻게 나올지 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누가 있냐면 당연하게 부하한테 훨씬 많은 겁니다. 게다가 통제권이 누가 많나요? 임원이 많잖아요. 심지어 어떤 데는 그 부하 직원에 아무런 통제권도 주지 않을 경우 있어요. 자율권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당연히 또 불확실성도 많고 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새로운 상황이 많이 펼쳐지겠죠. 이런 것들이 상사보다 또 임원보다 부하 직원이 많이 겪기 때문에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제 책에는 안 썼지만 또 스트레스 상황이 대인관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상사가 나한테 불확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냥 사람 대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없을 수 있어요. 게다가 주변에서 조금 약간 왕따를 시키거나 그럼 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임원과 뭐 부하 직원의 어떤 그런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직장 내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그런 불확실한 상황, 통제가 없는 상황이 임원보다 부하 직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 더 많이 받게 되고 스트레스 통해서 이제 조기 사망률이 올라가는 것인데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나와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는 염증,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골다공증, 비만, 치매, 치주질환, 노안, 뭐 각종 안 좋은 것들 많이 분비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왜 나오냐면 우리가 스트레스가 항상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나 특별한 상황일 때 그때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면 순간적으로 우리 장기 생존에 필요한 신진대사를 멈추거나 느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심장 박동수를 크게 하고 혈압을 높여가지고
순간적으로 집중도를 높입니다. 근데 이걸 내가 도망가야 되는지 헤쳐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의 순간에는 그게 도움이 되는데 이게 만성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그래 매일. 매일 그런 상황이 펼쳐져서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되는 거예요. 그럼 코르티솔은 장기 생존이 필요한 신진대사를 멈추거나 흐트러뜨리는데 이게 매일 된다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건강이 안 좋게 되겠죠. 더 치명적인 게 뭐냐면 코르티솔이 계속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서 코르티솔 분배가 되면 뇌를 변화시킵니다. 뇌는 가소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쥐를 연구해 보면 쥐한테 스트레스 계속 주잖아요. 그러면은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전두엽,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도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확 축소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불안이나 감정의 어떤 그 민감한 부분이 편도체가 부어요.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 증세 같은 게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증폭이 되면 인지 능력은 완전히 저하되고 불안이나 우울 증상이 크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정신질환에도 매우 안 좋습니다. 또 하나 코르티솔이 분비될 때 이놈이 분비되면 내가 어떤 짓을 하냐면 과거에 코르티솔이 분비됐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대부분 코르티솔을 했을 때 스트레스 받는 경험이잖아요.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또 과거부터 받았던 스트레스가 소급이 되는 겁니다. 막 다가오는 거예요. 가중이 되겠죠. 그러니까 매우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그 유튜브에 댓글로 스트레스에 대한 다른 점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 영상을 링크 거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보진 못했어요. 근데 글은 읽어봤어요. 이게 뭐냐면 스트레스의 의외의 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이게 내가 보니까 정신적으로 극복을 많이 하나 봐요. 근데 스트레스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요. 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스트레스 온다 하더라도 마음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의식할 수 있어요. 뭐 이게 좋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몸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은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다 극복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몸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훅 가죠. 예. 많이 제가 훅 갔죠. 예. 왜냐면 멘탈이 강하니까 내가 멘탈 이기는 상하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거든요. 스트레스 상황 자체가. 제가 제 몸을 과신했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진짜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면 정신적으로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몸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요. 순간적으로 어떤 정신적인 상황으로 대증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스트레스 완벽하게 극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 승리만은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스트레스 상황을 바꿔줘야 된다.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화나는 일, 화날 때 또 슬픈 일이 일어날 때 실컷 울어, 화내. 카타르시스 이론이죠. 그게 완벽하게 잘못됐거든요. 사람은 슬플 때 펑펑 울면 원래 더 슬퍼요. 그리고 화낼 때 한번 더 화내면 더 화가 더 부뚜어집니다. 그런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난 일에 슬픈 일이 있으면요. 근본적으로는 내가 화나는 그 일이 바뀌지 않으면 그 화는 계속돼요. 그러니까 이 직장이 무서운 게 뭐냐면 왜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 받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바뀌지가 않네. 내가 여기 떠나지 않는 이상은. 심지어 내가 정신 승리한다 할지라도 이게 잘 안 되네. 그래서 정말 이 직장 내의 조직 문화, 시스템, 리더십, 복지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 단순히 그 직원의 생산성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참 거지 같죠. 웅 선생님 뭘 그렇게 열심히 적는 거예요? 아니 적어서 뭔가 말을 하면 모르는데 적어놓고 방송에서 말을 하네. 아니 공부하는 거 좋으니까요. 공부하는 자세는 좋습니다. 그 제가 직장생활을 지금 의장으로도 일하고 있고 그 삼성에서 일했고 거지 같죠. 일단은 진짜 나는 진짜 솔직히 아까 그 비위 맞추는 거 그거에서 나는 그때 싫어하는 상사 한 명 있는데 나는 걔가 왜 무슨 벤츠를 사네 마네 난 그거를 내가 그걸 왜 듣고 있어야 되는지 난 이해가 간 적이 없어. 난 진짜 이게 무슨
사이코패스인가 이 새끼 진짜 그 생각밖에 안 들어서 그 얘기를 나한테 왜 이렇게 내가 둘이 친하면은 내가 계속 들어주겠는데 내가 싫어한다고 몇 번 말했거든요 대놓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해 그 애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가 보다. 너 한번 네? 죽어봐라. 그거 했나? 이 새끼. 나 네. 쓸데없는 얘기로 너 쓸데없는 얘기 싫어하지? 계속해야지 너. 아 진짜 그래서 진짜 난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똑같아 자율권이 없으니까 일단 퇴근도 내 맘대로 못하면 얼마나 짜증나요. 그렇죠. 예. 나 그래서 우리 애들 칼퇴근 잘 시켜줬거든요. 예? 빨리 가라고 다. 퇴근 시간 되면 가야지. 그다음 우리는 자율 출퇴근이어갖고 일찍 오면은 일찍 갈 수 있거든요. 일찍 돼서 다 가라고. 눈치 보지 말라고. 이제 우린 개발실이어서 부사수가 이제 몇 없는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제조 센터에 비해 규모가 작다 보니까 내 밑에 있는 우리 선임 대리들은 다 가라고 일찍 가라고 그냥 공부하고. 예? 그다음에 그 공부할 때 사람이 좀 자율성을 많이 느끼잖아요. 점심시간에도 좀 공부하고. 우리 얼마나 그지 같았냐면 회사 생활이. 그러면서 내가 진짜 나는 참 멋있는 사람이야. 그지 같은 회사 생활에서도 여러분도 이렇게 지금 과장, 차장님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나라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진짜 싫어 얘기해 줄게요. 내가 아까 그 말한 상사가 싫어갖고 걔랑 밥 먹는 것도 싫었어. 그래서 내가 애들을 데리고 운동을 갔어. 운동을 1시간 하고 운동을 1시간 하고 밥을 5분 만에 먹고 이제 들어오는 거야. 근데 얘가 또 우리가 안 놀아주니까 우리를 쫓아오는 거야. 자기도 운동하러 갈 거라고. 아니 보기가 싫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책 읽는 걸로 바꿨어. 예? 그래서 얘를 쫓아서 계속 도망 다니고 그 다음에 얘가 우리 하던 뭐 책 읽는 거 갖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미친놈이야 내가 볼 때. 그래서 운동하는 거 갖고 또 뭐라고 안 해. 근데 어제 우리끼리 운동을 하러 그래서 근데 애들이 책을 읽어보니까 운동하는 것보다 책 읽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는지 알아? 해서 나 진짜 이렇게 거지 같은 것도 진짜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운동하라고 간다고 거짓말하고 그 회사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의자 이렇게 놓여 있는 복도인데 그런 데 숨어서 우리 책 읽고 그랬었어. 무슨 이게 우리가 항일 투쟁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진짜 그렇게 책을 읽었어요. 그래 놓고 어쨌든 니들 다 공부해. 애들이 그냥 공부에 대한 욕구가 되게 강했어요. 시켜주니까. 그래서 다 그렇게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다 학교 그 회사 다니면서도 사이버 대학교로 다 복수 전공하고 뭐 2번째 학위 따고 다 막 중국어 잘 하고 내 밑에 있던 애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지 같죠. 이게 그러니까 뭐 일을 떠나서 인간 삶에도 자율성이 없어 회사는요. 점심 시간은 최소한 자유로워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솔직히 보는 친구들은 거의 20, 30대가 뭐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진짜 본인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이거 만약에 그래도 그 듣고 있는 20% 중에 40대 50대 제발 이상한 짓 좀 하지 마라 애들한테. 그 점심 좀 제발 그 같이 먹는 거 별로 안 좋고 혼자 먹게 냅둬요 진짜.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런 요인을 생각보다 좀 더 가중치를 두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생존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공무원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연봉을 많이 주는가도 있지만 이 직장 내 직장에서 직원들한테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 문화인가를 많이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문화인가 그렇죠. 아닌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연봉 좀 작더라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한테 자율권이 있고 스트레스를 덜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거에 일반 직장인은 바꿀 수가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정신 승리로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고요. 말씀드렸죠? 또 저번에 냉수 마찰하면 좀 좋아집니다. 냉수 마찰하면 스트레스 저항이 좋아진다니까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에요. 근본적 해결책이 그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직장을 처음 구할 때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리더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당연히 뭐 중간 관리자가 크게 바꿀 수 없지만, 아니 신 박사님도 그 애들 퇴근 빨리 하라 이런 것들은 자기 안에서 영향력 발휘할 수 있는 거 발휘한 거잖아요. 자기 안에서 뭔가 조직물의 전체를 바꿀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조금 그 스트레스를 덜 받게 그런 상황들을 연출하는 것만으로도 좋다는 거죠. 회식도 마찬가지고, 회식 때 전심 때 나는 아주 제일 그지 같은 게, 내가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하여튼 결정권 있을 때 난 다 행사했거든요. 과장 찌끄레기지만 난 다 행사했어.
뭐 그걸 하라는 거야. 무슨 뭐 장기자랑을 연말만 되면 그렇게 준비하라 그래. 누구 좋으라고 내가 장기자랑하냐고. 안 한다고 우리 부서는. 그러니까 우리 파트는 안 한다니까. 에? 뭐 막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럼 내가 우리 수석 제일 높은 우리 파트장한테 파트장님이 가서 하라고 내가 그랬어요. 잘 얘기했네. 예, 파트장님이 노래 불렀어 나가서. 예? 그거 왜 하는 거냐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거 왜 애들 그 힘들게 업무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누구 좋으라고 장기자랑 시키는 거냐고. 어? 진짜 되게 어이가 없는 거야 그런 거 보면은요. 내가 그런 것도 막 안 하고. 아무튼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좀 친한 상무님이 하나 계시는데 대기업의 상무님인데 삼성 아니고 되게 젊어요 깨어 있고 그분 회사도 되게 군 문화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되게 나랑 대화도 잘 통하고 이제 교류가 많거든요. 자기가 막 그분이 막 완전 초팬이에요 초팬. 그래서 막 이제 막 자기가 막 공부시키고 부하들 지금 일크라고 그러고 막 스터디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부에서도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사장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 사람이 나름 결정권을 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파트는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직원한테 가끔 우리 그러니까 다 성향이 다르니까 필요한 애들한테 너 창업도 해봐라 그래요. 창업해서 나갈 수 있으면 나가라고. 그게 해고가 아니라 왜냐면 다른 애들에 비해 걔가 좀 우리 그 PD가 약간 덜 재밌어하는 것 같은 거 체인지 그라운드. 그러면 안 된다고. 재밌어야 되는데 회사가. 만약에 네가 창업을 해서 재밌는 걸 찾으면 나가라고. 어? 그렇게 네가 결심을 하면 회의도 안 나와도 된다고. 딱 네 밥그릇만 일만 하면 된다고. 응? 업무도 최소한으로 줄여줄게. 그 다음에 연봉도 네가 알아서 줄이라고. 그래서 일도 확 줄이라고. 그래서 최소만 하고 그 창업에 집중하라. 그 다음에 망하면 다시 돌아오라고. 왜? 그렇게 자율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가. 모든 회사가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린 컨텐츠 회사라서 그런 건데 왜냐면 뭐 안 되는 회사도 많죠 그런 게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 맥락적 사고죠. 자기 상황에 맞춰서 그를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구글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 구글을 보면 볼수록 얘네 진짜 대단한 회사라고 여러 가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개인을 조직에 맞춘다고요. 조직을 딱 정해놓고 시스템 정해놓고 개인을 거의 무조건 맞춰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인재가 되게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인재를 놓고 그 인재가 여기에 최고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미세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구글 가이스트 같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빨리 직원들의 마음을 캐치해가지고 예를 들어 직원이 이게 얘가 생산성 높은 직원인데 설문조사 때려보니까 이게 그 설문조사에서 이 5가지 항목에 70점 이하면 이직 확률이 확 올라가거든요. 비상이 걸린 거지. 얘 인재인데. 그러면은 뭐가 문제야? 분석해가지고 관리자가 문제면 관리자부터 불러가지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복지 상황이나 아니면 우리가 얘를 몰라주고 있는 건가 해서 주변 환경을 바꾼다고요. 얘를 위해서. 얼마나 멋있는 회사입니까?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직원은 시스템을 못 바꾼다니까요. 가기 힘들어요. 근데 리더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리더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요. 왜냐면 점점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이 비즈니스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대기업 관계자 상무 전문급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도 어차피 월급쟁이라서 사실 결국에는 눈치 봐요. 그냥 큰 문화를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무 전무님 말고 저는 진짜 의사결정권자 그 중소기업의 대표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요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바꾸려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일을 해보면은 결국에 1년 있다가 일이 없어져요. 이거 못하게 됐다고. 그럼 내가 일을 어떻게 해 그 사람들이랑. 근데 저는 그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그 일초월장을 통해서 제가 진짜 별의별 일 다 하고 있는데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일초월장에 그 굿컴퍼니 써놨잖아요. 우리가요. 좋은 기업이 좋은 전략이라니까요. 좋은 기업이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기업이 매출도 10배 뭐 영업이익률도 막 700배 이렇게 크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랑 뜻이 맞는 기업인 분들은 제가 도와줘서 거기 직원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제가 수백 명한테 행복을 1000명한테 행복을 줄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이거는 저희가 말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박사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기업이 더 잘 되고 나머지 기업은 망했으면 좋겠어요. 거지 같은 회사 다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사들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회사 망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인재가 안 오는구나. 진짜 거지 같은 회사 싹 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전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거 하려고 일취월장 쓴 거예요. 좋은 회사가 대체를 해서 네. 딜자리가 사라지면 안 되니까. 아 결국에 그러니까 새로 생기겠죠. 새로 생기겠죠. 캐파가 예. 시장 파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의사 결정자 분들 또 관리자 분들, 리더 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하는 게 단순히 그게 아니라 생명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라는 거. 예를 들어보니까 제가 지난번 어디 마케팅 그룹에 강연을 갔는데 마케팅 그룹에 강연을 갔는데 어때요? 거기에 원래 그냥 직원들이 오는데 어디 회사 광고에서 대표분이 오셨어요. 네. 그냥 제 팬이시래요. 그래갖고 잘 오셨구나.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런데 가갖고 이제 근데 우리 멘토링 프로젝트에 그 회사의 계열사에 다니는 친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회사는 자기네 회사보다 더 큰 회사래요. 똑같은 계열인데. 아 그럼 잘 됐구나. 이제 그런 분들 만나면 직원들한테 이런 문화를 주시라고 그걸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럼 그 직원들이 혜택을 받겠죠. 그 회사는 더 잘 된다니까요. 저는 농담이 아니라 아직은 급이 안 돼서 많은 분들은 못 만나지만 제가 진짜 입술 터지고 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냐면 제가 더 유명해지면 더 많은 분들이 연락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일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 제가 권위가 있어야지 만나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가 뭔데? 그렇게 하면 거기다 대고 세상이 날 안 알아주는 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거기까지 올라가야죠. 그래야 이제 딜이 되는 거니까요. 애덤 그랜트 오리지널 쓰죠. 나온 예. 거죠. 그 아이디어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되고. 근데 우리 전략 패널 나오잖아요. 그렇죠. 실행 능력이 실행이 중요해요.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진짜 실행 가능한 전략만 지금 계속 꾸준하게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과 저희 방송이 좀 우리 직장인분들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데 조금 일조를 했으면 좋겠고 정말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결과나 없으가 어떤 데이터와 이익과 뭐 생산성 측면 되지만 중요한 건 사람이 모여 살고 사람이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솔직히 매출 오르면 뭐 합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냥 우리의 어떤 종의 문제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직원들에게 적절한 게다가 뭐 다 자율권을 줄 수는 없죠. 거의 적절한 자율권이 필요하겠죠. 적절한 자율권 그리고 압박 덜 받게 하고 불확실성 줄여주고 그리고 회식 같은 경우도 점심 때 하면 좋잖아요. 시간도 정해놓고 맛있는 거 먹고 밤에 막 뭐 이상한 그거 하지 마시고 그런 것만 하더라도 반대로 직원들의 생명 연장을 시켜주는 거라니까요. 그냥 이제 오늘 우리가 이게 스트레스에 관련된 걸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통제권과 자율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리하면 이게 좀 중요한 거 말해주면서 제가 방송을 정리하면서 마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안 힘들 수는 없어요. 그건 착각이에요 다. 여러분 맞아 일이 힘든 근데 제가 안타깝지만 완벽한 컴퓨터 많이 만나봤잖아요. 여러분이 학습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자율권을 다 줘볼까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태반이라고요. 저는 우리 PD랑 우리 이용구 대표한테 제 자율권을 진짜 아주 듬뿍 주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걸 좀 부담스러워할 때도 있어요. 왜? 소화 못할 때도 있어요. 그 제가 충분히 준 자율권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개입을 합니다. 자율권을 줄입니다. 그때는. 왜냐면 그게 또 너무 스트레스니까 준비가 안 됐다니까요. 일단 개인의 성장이 있어야 돼요. 자율권을 온전하게 소화해서 자기 삶을 진짜 그 자율권을 다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려면은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네. 그러니까 그걸 또 착각하시면 답이 안 나오는 권리에 맞는 능력을 또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말했었죠? 1년 전부터 말했단 말이에요.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바꿔주면? 여러분들한테 그래 네가 알아서 책임지고 해봐. 그럼 여러분 책임질 자신 있습니까? 그거에 대답해보라 이거예요. 거의 없을걸요? 제가 말했잖아요. 불평으로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김봉진 대표가 말하잖아요. 불평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없다니까요.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막 진짜 공부할 시간이 없었을까요? 없는 분도 있죠. 그런 막 진짜 이상한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는 빨리 제가 진짜 개선돼야 돼요. 근데 아닌 회사가 더 많거든요. 요즘에 여러분 분위기는 점점 좋은 조직 문화로 흘러가고 있어요. 스타트업이라는 게 생겼고 이런 SNS 주류 언론들이 그런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내고 있기 때문에 안 바뀔 수는 없어요. 통계를 보면 근무 시간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많은 거지 추세는 줄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준비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자동화되고 AI 나오고 플랫폼이 나와서 다 승자 독식 이런 더 치열한 시장에서 여러분 준비됐냐 이거예요. 아이 내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독서랑 보면 나온다니까.
아니 30대 평균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중간값으로 책 읽는 기간이 3개월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코 파는 시간 같다니까. 근데 뭐야? 스마트폰하고 그 TV 보는 거 20년이에요, 20년. 그러니까 그 20년에 10분의 1 바꿔도 2년이잖아. 3개월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것도 좀 솔직히 안타까워요. 솔직히 제일 나쁜 사람이 그거야.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 솔직히 제가 볼 때 제일 나쁘거든요. 그런데 관리자. 왜냐면 저는 그 완벽한 공부법 이렇게 서평이나 이런 걸 보면 알아요. 이런 거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책을 인용을 많이 하는 게 이런 책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성급한 일반화를 안 빠진 책. 근데 그 사람들은 막 이상한 책 좋아해요. 막 일본 사람들이 쓴 막 이상한 공부법, 막 성급한 일반화 공부법 이런 걸 좋아해요. 그다음에 막 가끔 그런 말이 있어요. 과연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 책의 오리지널리티가 얼마나 있냐. 그럼 또 제가 개박살 내드릴 수 있죠. 전 공학 박사인데 저는 논문을 몇 개 썼는데요. 예? 그거 오리지널리티 연구는 학자의 몫이에요. 그럼 학자들이 다 책 써야죠. 반도체 공부했으면 그거 다 교과서 써야죠.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교과서로 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다 연구 잘하는 사람일까? 아니에요. 교과서 잘 쓰는 교수가 있고 연구 잘하는 교수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막 뭘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제일 많이 읽혀지는 논문들, 아니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새로운 거 발견하고 대단한 업적의 논문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연구를 실험을 할 수 있나, 그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그렇죠. 네. 이거는 the most cited paper 이렇게 치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구글에 치면은 딱 이렇게 나와요. 그거에 어떤 페이퍼들이 가장 인용이 많이 됐나. 거의 제가 볼 때 뭐 그 알량한 지식 갖고 막 그런 꼰대 마인드로 막 애들한테 얼마나 떠들고 다니고 있겠어요. 쥐뿔도 모르면서. 요즘에 악플도 달고 계시죠. 그러니까 미친놈들이야 제가 볼 때 다 그런 사람들. 그냥 왜 자기가 공부도 충분하지 않으면서 온갖 잔소리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어. 그 부모들이 맞는 얘기라도 그게 계속 잔소리하면 힘든데 그게 모르는 얘기를 자기가 틀린 얘기를. 응? 왜냐면은 그냥 저는 그것도 제가 대놓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게 없어요. 대놓고 얘기해. 제가 글에도 썼거든요. 제 주변에 제 1000권 읽은 분들이 이제 이 책 좋다고 서평을 써줬어요. 1000권이면 얼마나 책을 많이 읽은 분들입니까? 근데 저는 그분들이 항상 제가 이제 조언을 많이 구하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사실 나중에 진지하게 책 한 번만 다 진지하게 다시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분들이 책을 읽는 거는 공부까지로 끝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일하는 걸 내가 봤잖아요. 일하는 거 성공한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거기서. 아니면은 막 엄청난 그러니까 평범하게 일을 해야 되게 엄청난 퍼포먼스를 낸 분들을 못 봤거든요, 제가. 그럼 본인들이 일을 못하면서 무슨 일을 잘하는 것처럼 다 알았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보면 제가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운 복잡계는 어림도 없이 모르거든요. 제가 볼 때 아무도. 진짜 그 이해를 1%라도 제대로 했나 싶을 정도로 모르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지식의 탐색과 지식의 심화. 아니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건 구구절절 한 번만 떠들고 더 떠들면 안 돼요. 그래서 결과로만 보여요. 제가 어떤 계약을 따고 얼마나 기부를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지 결과로서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구구절절 떠들어 보면은 뭐 변명이죠. 우리도 똑같이. 그리고 우리도 여러 가지 일하면서 반성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과 다른 것도 많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자주 벌어지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 생각했나 점검하고 또 전략 수정할 건 전략 수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을 현재 상황에 심화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는 게 그게 진짜 실력이 늘어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같이 일취월장 하는 그런 2017년 말 2018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송을 마치면서 제가 하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릴게요. 너희들은 그럼 이거 썼는데 일 잘하냐?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체인지 그라운드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드리고 우리 직원들이 우리 이제 여기 좋은 회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 직원분들 회식하면서 그래요. 아 박사님 의장 여기 다 읽었는데 우리 회사네요. 딱 그래요. 네?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보시면 알 겁니다. 저희 회사가 채용을 할 때 한 명 뽑는데 몇백 명이 모이는 걸 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을 잘하고 있고 더 잘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일을 잘해서 더 삶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풍요로워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